뿐만 아니라 원래 공부를 잘했던 사람보다도 오히려 공부를 못하다가 잘하게 된 사람에게는 인생 만족도의 크기 자체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원래 공부를 잘했던 사람은 평생을 공부를 잘해왔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받는 것 자체에 큰 기쁨과 만족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발전을 통해 공부를 잘하게 된 사람은 원래 공부를 잘했던 사람과는 사뭇 다른데요. 안녕하세요, 연수남이에요. 현직 전문의예요. 오늘은 공부를 해야 되는 본질적인 이유에 대해 다뤄볼 건데요. 상위권 학생들 중에 공부는 이미 열심히 하고 있지만 본인이 왜 이토록 공부에 매진하고 있는지는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과거에 비해 높은 점수를 받은 경험이 있고 그 뿌듯함과 성취감을 유지하고자 하는 관성으로 공부를 계속 열심히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공부를 하는 이유의 본질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임하는 경우엔 시험 성적이 떨어졌을 때 그동안 쌓아왔던 공부의 관성이 와르르 무너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부를 해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명확히 서 있는 경우는 다른데요. 아무리 슬럼프가 와도 내가 공부를 지속해야 하는 이유가 명확하게 서 있기에 계속 정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오랜만에 동기부여 엔진 창고로서 공부를 해야 하는 명확한 이유 4가지에 대해 본격적으로 살펴볼게요. 첫째, 공부에는 영속성이 있다. 공부를 한 결과가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공부한 것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데요. 문득 내가 몇 년 동안 한 공부가 어디로 갔는지 궁금해질 때가 있습니다. 분명 열심히 공부하며 살아온 것 같은데 당장 그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허무하기 그지없죠. 하지만 내가 한 공부는 내 안 어딘가에 있다. 공부는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 필요가 있는데요. 공부는 성적과는 별개로 내 생각과 인생에 알게 모르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언젠가 반드시 놀라운 힘을 발휘할 때가 오게 됩니다. 그것이 국어든 영어든 수학이든 사탐이든 교양 과목이든 어떤 것이 됐든 말이죠. 예를 들면 제가 대학생 때 들었던 서양 철학사 교양 과목에서 각 학파의 사상을 딸딸딸 외울 때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야 했기에 심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많이 힘들었는데요. 그때 외워두었던 스토아 학파의 사상이 지금까지도 제 삶의 모토가 되어 굳건히 나의 정신을 잡아준다는 것을 문득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중고등학교 때 국사나 윤리 등 사회탐구 영역이 쓸데없는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는데요. 그때 더 진심으로 사회탐구 영역 공부에 임했다면 성적 향상은 물론이고 삶을 더 다채롭게 만들어줬을 텐데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둘째, 공부는 나의 세계관이라는 숲의 나무를 심어주는 과정이다. 세계관이 하나인 사람은 세상을 하나의 방향으로만 이해하는데요. 이런 경우 잘못하면 내 생각에서 벗어나거나 조금이라도 다른 것들은 포용하지 못하는 폭력적인 성향을 갖게 됩니다. 가령 정치적으로 극단적 우익이나 좌익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도 이 때문이고요. 하지만 합리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보다 유연한 생각으로 삶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데요. 그 중심에는 바로 공부가 있습니다. 공부를 한다는 건 세계관의 내면에 나무를 한 그루 심는 것과 같고요. 적극적으로 다양한 공부를 하는 사람이라면 나무의 종류도 각양각색일 것이고 숲의 면적도 넓어지는 거죠. 물론 전공이나 취향에 따라 숲의 기반이 되는 주종은 있겠지만 그 외에 다양한 종류의 나무들이 많이 자란다면 내면에 건강하고 생명력 넘치는 하나의 생태계가 형성되어 있을 겁니다. 내면에 다양한 나무가 자란 숲을 키운 사람은 자신과 다른 생각도 진지하게 듣고 그런 사고 방식도 있구나. 지금까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와는 다른 생각도 있구나 하고 자신의 사상을 더욱 확대하고 심화시키기 위한 공부로 받아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 자기 내면 안에 있는 생각의 틀을 여러 개 꺼내보면서 이리저리 비교해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애쓰고요. 한 분야의 전문가이면서도 이런 경지에 이른 사람들은 자소서에서든 면접에서든 평소 생활에서든 다 드러나기 때문에 누구라도 함께 일하고 싶어하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반면 내면에 같은 종류의 나무만 많이 옮겨 심은 사람이라면 한 분야에만 능통하고 그 외의 분야에 취약한 소위 전문가 바보가 되어 편협한 생각만을 할 수 있는데요. 다양한 종류의 나무가 살지 않는다면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가 왔을 때 숲이 한 번에 다 죽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즉 이러저러한 사건에 쉽게 흔들리는 취약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뜻이고요. 우리는 공부를 통해 내면의 다양한 생태계를 만들어야 함이 자명합니다. 셋째, 낯설게 보기가 가능해진다. 매일 바쁘게 살다 보면 일상의 리듬에 취해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가 쉽지 않은데요. 큰 병을 앓거나 죽음 앞에 서면 그때서야 익숙했던 인생과 일상이 갑자기 낯설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낯설게 보이면 인생의 의미를 묻는 질문을 던질 수 있고 그 질문을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낯설게 보기를 가능하게 하는 인생의 큰 사건들은 자주 일어나지 않는데요. 반복되는 일상에 충격을 주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낯설게 보기가 아무 때나 쉽게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을 낯설게 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공부는 당연한 것에 질문을 던져 낯설게 보는 건데요. 눈에 보이는 현상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보는 시각에 문제는 없는지, 나는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이면에 숨겨져 있는 것은 없는지 등을 따져보는 것이 공부의 본질입니다. 궁극적으로 공부는 사람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도구인 거예요. 넷째, 성장 관점에서 공부를 꾸준히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은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된다. 처음에는 공부를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이 비슷해 보이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 차이는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커지는데요. 두 사람의 미래가 완전히 다를 것이라는 점은 누구라도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삶을 유지하겠다는 안일한 생각에 사로잡히면
지금 자리를 지키기는커녕 점차 뒤로 밀려나 퇴보할 수밖에 없는데요. 현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은 유지하는 게 아니라 뒤처지는 것입니다. 어느 분야에서든 최고의 자리에 오른 사람들은 자신의 재능이나 위치에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공부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요. 만약 수능을 끝으로 공부를 멈춘다면 고등학교 때의 가치관, 시각을 가지고 평생을 살겠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공부를 계속하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발전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일 또는 전공에 도움이 되는 공부라면 이를 더 잘하기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줄 것이고, 전혀 새로운 분야의 공부라면 내가 미처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는 눈을 갖게 할 것이며, 하다못해 클래식을 듣거나 고전을 읽는다면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기쁨과 열정을 되찾아 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원래 공부를 잘했던 사람보다도 오히려 공부를 못하다가 잘하게 된 사람에게는 인생 만족도의 크기 자체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원래 공부를 잘했던 사람은 평생을 공부를 잘해왔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받는 것 자체에 큰 기쁨과 만족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발전을 통해 공부를 잘하게 된 사람은 원래 공부를 잘했던 사람과는 사뭇 다른데요. 공부를 못해본 적이 있기에 과거에 주위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대접의 차이와 내가 성취한 것을 기반으로 과거에는 할 수 없었던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자유도의 차이를 몸소 느끼면서 살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분명 한 차원 더 높은 만족감을 갖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영상 외에도 공부를 열심히 하기 위한 동기부여 및 실력 향상법을 더 심화적으로 알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옆 가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암기법 하나는 완벽히 잡고 가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란 연수남 암기법 책을 참고해주세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전체 설정 맞춰주세요. 감사합니다. 당당.